194까지 숙제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없었나요? 유나야 질문 없었어? 형진이 질문 없었어? 자, 그러면 오늘은 그 196쪽이랑 7쪽에 있는 연습 문제, 스텝 2 문제들을 같이 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을 펴주시고, 우리가 여기 통계적 추정 단원에 들어와가지고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일단 먼저 배웠던 거는 이제 모집단과 표본이었죠. 모집단과 표본.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M, 이게 모평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 모분산, 요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을 때,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을 때, 그때 그 표본의 평균 x바에 대해서 요렇게 써 있으면 얘를 뭐라고 읽어야 된다 그랬죠? 지호야,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x바는 뭐라고 읽어야 돼? x바.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 그러면 이 x바는 뭐라고 읽으라 그랬죠? x바가 표본 평균이잖아. 그러면 표본 평균의 뭐야? 2도 평균이라는 뜻이잖아. 뭐라고 읽어야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 근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민재야 뭐랑 같았니? M이랑 같죠. 그쵸. 모평균 M과 같았죠.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써있으면 이거는 수호야 뭐라고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읽어야 되고, 얘는 모 분산과 같다 다르다? 달라요. 모 분산을 어떻게 한 거? 그치.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누면 요렇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정규분포를 얘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뭐 확률 구하고 이런 거 했었지. 근데 이 x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 신뢰 구간.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 모평균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예측해 보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내가 구한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특정한 한 표본 평균이니까 소문자로 쓸게요. 그러면 요 x바를 이용해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 m이라는 모집단의 평균이 어느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이제 추측해 보는 거였는데, 자, x바에서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부터 자, 똑같은데 부호만 요 플러스로 바꾼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 k라는 숫자는 우리가 신뢰도 계수 이렇게 불렀고요. 이 신뢰도 계수는 신뢰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수였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신뢰도가 몇 프로랑 몇 프로였죠? 95%랑 99%였어. 그치? 그래서 막 그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딱 잘랐을 때 확률이 0.95가 되는 상수를 찾았었죠. 그 상수가 신뢰도 95%의 신뢰도 계수였고, 그래서 95%의 경우에는 신뢰도 계수를 1.96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99%의 신뢰도의 경우에는 신뢰도 계수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얘보다 커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99%, 95% 이게 어떤 의미라 그랬냐면 내가 모평균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진짜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 들어갈 가능성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려면은 내 말이 맞을 확률을 높이려면은 이 구간을 좁혀야 돼, 넓혀야 돼? 넓게 말해야 그 안에 진짜 모평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고 싶으면 구간을 넓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K값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99%의 신뢰도 계수는 2.58이었습니다. 얘는 외울 필요는 없죠. 문제마다 이제 끝에다가 이렇게 괄호치고 써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숫자들을 잘 갖다가 K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는 신뢰 구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196쪽에 있는 스텝 2의 177번부터 한 문제씩 풀면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177번. 자, 177번 문제를 보니까 얘는 어느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찹쌀도넛의 무게는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건 모집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집단이 요렇게 지금 요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X가 따른다라는 얘긴데 이 제과점에서 파는 찹쌀 도넛 16개를 추출했다 그랬죠. 그럼 시윤아, 이 16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알려주는 거야? 표본의 크기. 문자 누구? N, 그치? N이 16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N이 16. 그치? 자, 그러면 그렇게 조사한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그죠?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를 거냐면 자, 평균은 얘랑 어때? 같아야죠. 그죠? 모집단의 평균과 X바의 평균은 같으니까 똑같이 써주고 대신 분산 모 분산이 2.5의 제곱이었으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얘를 또 몇으로 나눠야 돼? n으로 나눠야지, 그치? 그래서 16분의 2.5의 제곱인데 요거를 좀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써주면 16이 4의 제곱이잖아요. 4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됐고요. 소수가 섞여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8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x바는 자 여기를 편하게 8분의 3으로 써놓을게요. 요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x바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요걸 구해봤어. x바 마이너스 70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얘를 구해봤더니 9544가 나왔대요. 자, 요 식을 살펴보면 얘는 이런 뜻이죠. x바 마이너스 70이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죠? 70을 싹 다 더해주면 x바가 70 마이너스 a에서부터 70 플러스 a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그치? 8분의 5 아닌가요? 8분의 5인가요? 그러네요. 8분의 5네요. 8분의 5. 땡큐. 그리고 얘기를 꼭 해줘. 나중에 발견하면 골치 아프다. 자, 8분의 5의 제곱이었고 자, 그러면 x바가 지금 저런 범위를 갔는데 이거 정규분포니까 우리 뭐 해서 확률을 구해야 돼? 표준화시켜서 확률을 구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70 마이너스 a라는 값을 표준화시킨다.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먼저 얘한테서 70을 어떻게 해? 빼야지, 그치? 빼면 마이너스 a. 그래서 와라. 마이너스 a를 표준 편차인 8분의 5로 나눈다. 이렇게. 그리고 표준화 시켰으니까 z로 바뀔 거고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a가 될 테니까 8분의 5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할 확률을 구해보니 그 확률이 0.9544다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 정규분포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잖아. 9544인데
이게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 딱 좌우 대칭의 범위거든요. 그럼 이 9544는 이 중에 누구랑 관련이 있겠구나? 477이랑 관련이 있겠구나. 그지? 477을 2배 한 게 9544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2라는 경계선을 가져야 되니까 자, 요쪽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고 요쪽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그쵸? 그래야지만 이 9544라는 확률이 나올 거고 그러면 얘가 2가 된다. 얘는 2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8분의 5를 곱하면은 4분의 5가 되겠네요. A 값이. 그쵸? 여기서 지금 8분의 5분의 A가 2여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8분의 5를 곱해주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4분의 5가 되겠네. A가 4분의 5. 그럼 보기에서 4분의 5하고 똑같은 값은 누구다? 1.25다. 2번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x에 대한 정규분포를 x바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꾸고 그 다음에 표준화 시켜가지고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177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78번 한번 볼게요. 자, 178번은 차근차근 풀어 나가면 돼요. 처음에 평균이 9.27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랬으니까 9.27, 4제곱. 자, 이러한 정규분포가 있는데 여기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자, 그러면 또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써야 되겠죠? x바에 대한 정규분포. 준호야,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어떻게 생길까? 어서 와라. 9.27, 요거를 64로 나누는 거니까 64분의 4제곱이죠. 10 이게 분산이 4제곱이었잖아. 그럼 얘를 64로 이렇게 나눈 게 분산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제곱이 위에는 이미 붙어있지만 n에는 붙어있지 않으니까 요 상태고 그럼 요게 4분의 1인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쓸 때는 뭐라고 쓰면 더 좋을까? 그렇지. 요렇게 써주는 것이 활용하기 좋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x바는 저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x바가 c보다 클 확률이 자, x바가 c보다 클 확률이 0.9830 이하가 되도록 해. 이렇게입니다. 그치? 방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x바가 c보다 더 크거나 같을 확률이 0.9830 이하.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평균이니까 9.27이죠. 그러면 이 C라는 상수가 어디쯤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봐. C보다 더 크거나 같을 확률이 9830쯤 돼야 돼요. 0.9830이면 엄청 큰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C라는 값이 유나야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그냥 일단은 딱 이거라고 한번 생각해봐. C보다 클 확률이 0.9830이 되려면 C가 이쪽에 있어야 될까? 이쪽에 있어야 될까? 이쪽에. 그러면은 여기쯤에 C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C보다 클 확률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치? 9830이라는 큰 확률을 가지려면 C가 이쪽 끄트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쵸? 여기에 C가 있어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다 구했을 때 이만큼을 구했을 때 이게 983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는 절반이 0.5인 거 아니까 자, C가 여기서 딱 끊었다 했을 때 요만큼만 구하면 요만큼이 얼마란 얘기일까요? 여기가
9830을 에서 0.5를 뺀 거니까 0.4830이 나오게 하는 얘기죠. 4830. 근데 0.4830은 얼마와 연관이 있어? 2.12와 연관이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C를 표준화시킨 게 2.12가 되면 될까요? 2.12는 어느 쪽에 있는 값이야? 항상 0보다 큰 쪽에 있는 값을 말하잖아, 표에서는. 그치? 근데 우리는 왼쪽에 있는 값을 찾고 싶으니까, 자, C를 표준화시킨 것은 그냥 2.12가 아니라 마이너스 2.12가 되게 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진짜? 대답에 확신이 없는데. 자, 내가 요거를 이제 표준화를 시키면은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민재야, C를 표준화시킨 값이 마이너스 2.12 지점에 딱 떨어져야, 그래야지 이만큼의 넓이가 0.9830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지? 여기 마이너스 2.12부터 끊어서 그거보다 큰 쪽을 구해야지 이 확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확률이 0.9830이 됩니다가 아니라 9830 이하라 그랬거든요. 9830 이하. 자, 그럼 생각해봐. 9830 이하가 되려면 지금 딱 우리가 그어놓은 여기보다 C값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확률이 983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 색칠된 면적이 이거보다 작아지는 건 괜찮다는 거잖아. 그럼 C는 어디로 움직여야 돼? C는 요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요쪽으로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얘가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넓이가 9830보다 넓어지잖아요. 근데 넓이가 983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C는 요 지점보다 오른쪽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자, 지금 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C를 표준화시키면은 C에서 9.27 빼고 4로 나눈 거 요렇게 표준화시켜 가지고 얘가, 아이고, C를 표준화시켰으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죠. 자, 얘보다 표준화시켰으니까 Z가 더 크거나 같을 확률이 요게 0.983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숫자 4분의 C-9.27이라는 숫자는 아까 생각했던 마이너스 2.12랑 똑같을 수도 있고, 혹은 얘보다 어느 쪽에 있는 거 괜찮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럼 확률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자, 정확히 말하면 요 녀석의 값이 4분의 C-9.27이라는 값이 딱 마이너스 2.12랑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요거보다 오른쪽에 경계선이 생기면서 이쪽 넓이가 983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등호로 놓고 풀어가지고 답을 찾아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정수다, 뭐 자연수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부등호 방향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거든. 그래서 부등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등호 방향은 그림을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 넓이가 이거보다 좁아지려면 이 경계선이 어디로 움직여야 될까,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를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12 마이너스 2.12 830. 아, 근데 여기가 4를 쓰면 안 되는구나, 그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표준화시키는 거니까 x바에 대한 거였으니까 요 위에 분자는 맞고, 여기 시금 그 표준편차 자리가 얼마가 맞아요? 2분의 1이 맞네, 그지? 2분의 1이 요렇게 그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양변에다가 얼마 곱해줄까?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C-9.27이 2분의 1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06이 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9.27을 이항시켜주니까 C가 어때? 얼마보다? 8.2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냥 C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8.21을 그대로 답으로 쓰면 되는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요거가 되도록 하는 뭐 자연수 C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등호가 거꾸로 뒤집히면 답이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부등호 방향까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 답은 8.21이 되겠습니다. 8.21. 자, 그 다음에 이제 197조 179번을 한번 해보는데 계산이 약간 복잡해요. 179번. 자, 한번 먼저 계산해보자. 179조 9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차근차근 계산해봅시다. 우선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평균이 140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0이다 그랬으니까 1400, 100제곱이라는 자 요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치? 이게 모집단에 대한 얘기죠. 모집단.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구들이 이렇다. 근데 그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했어요. n개.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n개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들을 구해봤어. 그러면 그 표본 평균들은 무슨 정규 분포를 따를 거냐면 자 평균은 똑같죠? 평균은 1400인데 분산이 자 원래 모분산이 요거면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n으로 한번 어떻게 해줘야 돼? 요거를 나눠줘야죠. 그게 x바의 분산이죠. 그럼 얘를 n으로 나눈 다음에 자 표준 편차로 보이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그러면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가 되겠죠. 그럼 요 상황에서 자 일단 이 확률을 표현해 봐야 되는데 요거 이 확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시켜야 되잖아. 그죠? 얘를 표준화 시켜야 되는데 자 p x바를 z로 바꿔주고 윤호야 이거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니? 모르겠습니다. 표준화 공식이 뭐죠? 얘하나 표준화 공식이 뭐죠? 우리 3월달부터 반 조정 좀 하겠습니다. 뭐 반이 거꾸로 된 것 같아 이거. 근데 저거를 저렇게 바꾸면 그 분자가 마이너스 50 플러스 루트 n분의 165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화 공식이 뭐냐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가 한 얘기 뭐야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그 원래 C 뭐라고 해야 되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정말 저거예요. 그 말을 하면 되잖아. 안돼 그 명칭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표준화식이잖아요. 표준화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 값을 표준화시키고 싶으니까 자 얘를 표준화시키고 싶은 숫자를 x자리에 넣으시고 요 뒤에 평균 빼시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시고 이게 표준화 과정이잖아. 그럼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x바는 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맞게 차근차근 그러면 분모에다가 루트 n분의 100을 집어넣어야 되겠고 분자에서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는 거죠. 그쵸? 그럼 예안이 말대로 마이너스 50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50 플러스 루트 n분의 16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식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n을 한 번씩 곱할까요? 이렇게 루트 n을 한 번씩 곱하면은 이렇게 곱해지고 여기도 루트 n 곱해지고 그럼 뭐가 되니? z가 100분의 마이너스 50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65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치? 자, 근데 그 확률이 지금 0.90보다 크거나 같대요. 요 확률이 0.9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이 타이밍에는 정규분포 그래프를 놓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게 표준화 시킨 거잖아요. 표준화 시킨 건데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럼 표준 정규분포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지점 기준에서 탁 잘라봤더니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90이야. 준영아, 0.9면은 상당히 큰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여기 0보다 왼쪽에 잘려 있을까요? 0보다 오른쪽에 잘려 있을까요? 이거 봐봐. Z가 이 분수보다 어떨 확률이야? Z가 크거나 같을 확률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 잘라놓으면 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0.9가 나오겠어? 요 넓이가 0.9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잘라가지고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보니 이만큼이 0.9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0.9가 된다는 거는 요렇게 요 부분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고 이거 나머지 절반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고 이쪽이 절반이니까 이쪽이 0.5잖아. 이쪽이 0.5. 그럼 여기는 0.4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보세요. 여기가 0.4가 되려면 요 지점이 형진아 얼마였다는 얘기일까? 잘 생각해야 돼. 요 라인, 요 값, 이 넓이 말고 요 값이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일까? 그렇지. 0.4라는 넓이를 갖게 하는 경계선이 1.28인데 0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1.28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이제 디테일하게 자, 우리는 딱 0.9인 순간을 구하는 게 아니라 0.9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지. 넓이가 0.9보다 더 넓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경계선이 얘보다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이가 넓어져 좁아져?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거보다 오른쪽 부분의 넓이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경계선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넓이가 좁아지는 거야. 그러면 넓이가 0.9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경계선은 얘보다 어때야 돼? 여기 있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초록색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100분의 마이너스 50 루트 n 플러스 165라는 값이 마이너스 1.28하고 같거나 아니면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마이너스 1.28보다 더 작거나 같다. 그치? 이런 생각을 표준 정규분포 표를 요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 양쪽에 100 곱하면 좋겠네. 100 곱하면 마이너스 50 루트 n 플러스 165가 여기가 마이너스 128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넘겨버릴까요? 이쪽을 50 루트 n으로 놓고 이쪽을 이렇게 넘기면 얼마죠? 293인가? 그죠? 그럼 293을 5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얼마예요? 58.6인가? 5.86인가? 아, 50이니까 그쵸? 5.86 그러면 5.86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자, 우리는 양변을 뭐 해줘야 돼? 제곱해야 돼. 아이, 5.86 제곱하면 얼마야? 34.339 336 3396 34.3396 근데 그거보다 n이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의 개수잖아. 표본의 크기잖아. 그러니까 n 값은 무조건 자연수여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30 몇이다? 35다. 그래서 앞에 문제 풀면서 얘기했잖아.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면 이거 답 어떻게 되겠어? 답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부등호 방향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죠? 35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잘 누적이 돼 있어야 이런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0번 문제 보겠습니다. 180번. 자, 180번 문제는 어느 밭에서 수확한 딸기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딸기 중에서 이미 추출한 N개의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5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뜻인가요?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179번 같은 상황과 180번 같은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179번은 어땠냐면 179번은 봐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잖아. 자, 여기서 X바는 표본 평균이라는 하나의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X바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한 그 표본들을 여러 개를 만든 거야. 그 여러 개 표본들의 평균이 X바인데, 그 여러 개 표본들마다 각각 X바가 하나씩 있는데, 그 X바들을 묶어가지고 살펴보니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X바들의 분포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180번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이 딸기 중에서 이미 추출한 N개의 무게를 조사하였더니, 이번에는 표본을 딱 한 세트만 뽑은 거예요. 표본을 여러 개 뽑아서 걔네들의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보는 게 아니라 표본을 딱 하나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20이라고 하는 것은 X바의 평균이 20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X바가 20이라는 거예요. 표본을 하나 뽑아봤는데 그 하나의 표본의 평균이 20이라는 거고요. 이 표준 편차라는 것도 내가 뽑은 그 하나의 표본의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가 아니라 S라고 씁니다. 뭐 자주 쓰진 않지만 표본의 표준 편차니까 S가 5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N값이 충분히 클 때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로 써도 괜찮아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표본 표준 편차인데 이걸 문제 풀 때는 시그마로 써도 무방해 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문제는 이렇게 X바에 대한 분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의 샘플, 하나의 표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표본 평균이 20인데 그 하나의 표본 평균인 20을 가지고 모 평균을 추정하는 중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상황과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랑 혼동하면 안 돼요. 얘는 X바의 분포를 가지고 푸는 거고요. 얘는 단 하나의 X바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바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해봤대. 신뢰 구간. 그러면 신뢰 구간식을 생각해야지. 신뢰 구간식 이거였죠. X바 마이너스 신뢰도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가운데 모평균 반대쪽은 9호만 플러스로 바꿔가지고 요렇게 쓰는 거였고 이 K는 신뢰도 개수라서 신뢰도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신뢰도가 95%고 신뢰도 개수가 1.96이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지? 여기서 1.96이 K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 X바 자리에 유나야 여기다 지금 얼마를 넣으란 얘기고? 20을 넣으란 얘기야. 내가 뽑은 그 하나의 표본의 평균 20을 넣으란 얘기고 요 시그마가
엄밀히 말하면 제 5가 시그마가 아니지만 5를 시그마로 써도 된다라는 거니까 시그마 자리에 5를 넣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n이 어떨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것대로 집어넣으면은 2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에 5 들어갔죠? 이렇게 반대쪽도 부호만 바꿔서 요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근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여기 보니까 실내 구간의 왼쪽 끝이 19.01이야. 02야. 여기가 19.02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20에서 얘를 빼가지고 19.02가 돼야 되니까 얘가 0.98이 돼야 되죠? 맞죠? 20에서 0.98을 빼면은 19.02니까. 그죠? 그럼 얘가 0.98이 되려면 요 분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2분의 1이 돼야죠. 그죠? 0.98이라고 하는 건 1.96의 절반이니까. 그지? 그럼 요 분수가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럼 저 분수가 2분의 1이 되려면 루트 n이 몇이 돼야 되고 10이 돼야 되고 루트 n이 10이 되려면 n은 몇이어야 되고 n은 100이어야 되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n 값은 100이고요. 또 하나 물어본 게 a 값인데 a 값이란 뭐냐면 이쪽을 계산한 결과를 말하죠. 이쪽을 계산한 결과. 근데 우리는 이만큼이 0.98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오른쪽 끝은 20에다가 0.98을 더해서 20.98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a 값이다. 그지? 그러면 a 더하기 n 더하기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이 민재야 볼까? 120.98. 그쵸? 120.98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120.98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내 구간을 구하는 과정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였고요. 이게 이제 위에처럼 표본 평균의 분포에 관련된 문제랑 섞여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얘기하는 문제인지 하나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인지 그거를 보고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1번 해볼게요. 자, 181번도 그 모평균의 추정에 관련된 문제인데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했는데 표본의 크기가 4고 표본의 크기가 4고 표본 평균이 x1 바인 표본을 이용해서 신뢰도 95%로 구한 신뢰 구간.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표본 평균이 x1 바예요. 그러면 x1 바에서 빼기 신뢰도 95%니까 신뢰도 계수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워서 풀면 안 되는 게 이 문제는 1.96을 쓰지 말란 얘기야. 이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주죠. 이렇게. 그지? 요걸 보고서 여기서 신뢰도 계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지? 지금 이 문제는 1.96 말고 얼마를 써라? 2를 쓰라는 겁니다. 2. 그치? 그죠? 0.95라는 넓이가 신뢰도 95% 이런 뜻이고 그때의 신뢰도 개수를 2를 써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1 바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n인데 크기가 4라 그랬으니까 2분의가 되겠고 모표준 편차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m 이쪽은 똑같이 부호만 바꿔서 요렇게 생긴 거. 요게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A부터 B까지가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요건 약분시키면은 시그마만 남죠. 이렇게 시그마만 남아요. 그러면 이거를 A라고 한 거고 이거를 B라고 한 거니까 B-A는 뭘까요? 여기 나오는 B-A 요거 어차피 이 지워버리면 요거만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x1 바 이거
x1 바 마이너스 시그마랑 그 다음에 x1 바 플러스 시그마랑 그럼 요거서 요거 빼는 거니까 2 시그마가 되겠죠. 2 시그마. 그지? 2 시그마. 이렇게. 자, 요게 첫 번째 그 실내 구간이고 두 번째 실내 구간은 표본의 크기가 n이고 표본 평균이 x2 바입니다. 그래가지고 실내도 99%로 추정한 실내 구간이에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x2 바에서 자 빼기 유나야 이번에는 99% 신뢰도인데 99% 신뢰도의 신뢰도 개수를 얼마 쓰래요? 그죠? 3을 써라 라고 말해준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3 와야 되겠고 이번엔 n값을 아나요? 모르나요? 표본의 크기 말해줬나? 말 안 해줬습니다. 표본의 크기 그냥 n이라고만 했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자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그대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모평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대로 부호 바꿔가지고 이쪽에 넣어주고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을 C라고 한 거고 요쪽 부분을 D라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D-C 하면 뭐라고 써야 될까? D-C 요거의 몇 배? 요거의 2배. 그치? 요거의 2배. 요거의 2배니까 루트 n분의 6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죠. 루트 n분의 6 시그마. 그럼 됐어. 이제 b-a랑 d-c를 표현했으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요 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요 식에다가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a가 2 시그마고요. 2 시그마. 그다음에 2 곱하기 루트 n분의 6 시그마 이렇게 된 거죠. 그지? 그러면은 2도 날라가고 2 날라가고 시그마도 날라가니까 결론은 루트 n은 6이다 이렇게 되겠네. 루트 n은 6이다. 그래서 n 값은 몇이에요? n 값은 36 이렇게 되겠죠. 실내 구간을 추정하는 것만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7쪽까지 스텝 2 문제들을 풀어봤고 앞에 스텝 1 문제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개념 원리 이제 끝났습니다. 숙제는 다음 주까지 개념 원리는 끝내오는 거예요. 개념 원리 끝까지. 그리고 RPM도 끝까지 이제 끝내오면 되는데 조금 밀려있는 친구들을 배려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103쪽까지라고 할게요. 103쪽까지라고 하는데 103쪽까지 다 한 사람들은 뒤에 남아있는 문제도 그냥 다 풀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RPM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진도를 좀 빠르게 한 바퀴 더 돌까 하는데 RPM 교재 중에서 발췌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그 확통 범위를 빠르게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시험 대비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 중까지는 개념 원리와 RPM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그러면 교재